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이게 외장 SSD입니다. 마이크론에서 나온 크루셜 X6인데요. 1TB짜리입니다. 이름이 땡큐스럽게도 X6예요. 이게 왜 땡큐냐면 차중에도 이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차에 관한 영상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오는 거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이름이 반갑습니다. 아예 해시태그도 BMW 이런 거 달아놔야 되겠어요. 욕 좀 먹을래나? 그래도 저는 남자답게 BMW라고 달겠습니다. 나중에 달았나 안 달았나 확인해 보세요. 썸네일에다가도 X6 사진을 넣을 겁니다. 남자답게. 욕먹고 말죠 뭐.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되게 가벼워요. 박스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속도야 SSD니까 당연히 빠를 거고요. 무게가 놀랍습니다. 일단 개봉해서 저울로 무게를 한번 실측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서 같은데 여기 한글도 있어요. 여보세요? 이런 매뉴얼도 그냥 번역기 돌려서 만드나봐요. 어쨌든 박스 구성은 SSD 본체하고 여보세요라고 써있는 종이, 그리고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C2C예요. 길이도 되게 짧은 편입니다. 진짜 가벼워요. 재채기 세게 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올려놓는 거죠. 꾹꾹 누른 다음에 잘 붙었어요. 38g이에요. 이거 아시죠? 71g입니다. 그러니까 얘 무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용하던 외장하드고 2TB짜리입니다. 231g 욕 나옵니다. 이 둘의 무게를 재보니까 6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일반 외장하드에 비해서 외장 SSD가 가진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는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요,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장점 중에서도 제 기준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게인 것 같습니다. 이 외장하드는 처음에 살 때부터 어디 갖고 다니면서 쓰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쓰기에도 무거우면 불편합니다. 얘가 줄이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줄이 은근히 불편하면서 무게랑 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PC에 연결하면 놔둘 자리가 PC 본체 위에밖에 없어요. 이 줄이 짧기 때문에 마땅히 놔둘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케이스 위에 라디가 올라가 있는 PC가 2대거든요. 그래서 그 PC들에 얘를 쓰는 거는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 줄이 더 짧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되거든요. 얘는 이런 식으로는 못 쓰죠. 그래서 이 가벼운 무게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속도가 느린 거는 그냥 참고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편한 건 답이 없죠. 하여튼 이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뭐 무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게 파지법이 중요한데 손 모양을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딱 왔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것만 가져가.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남자는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파지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야 다양한 공격 루트가 나옵니다.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잡아야 도둑놈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도 가져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거 두 개도 속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PC나 노트북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나 iOS, 플스나 엑스박스하고도 잘 호환이 됩니다. USB Type-C거든요. 이 USB Type-C를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는 기기랑은 대부분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핸드폰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꽂을 때도 이게 가볍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여기 USB 저장 공간이라고 떠 있는 이거죠. 당연히 자유롭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담아놨으면 바로 시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외장 SSD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에이스보드를 이제 반납할 때가 됐는데 얘밖에 찍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반납하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려는 SSD 사정 테스트인데요. M2 소켓이 4개가 있는 보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 중에는 B550 유니파이 X도 이게 4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AMD라서 글카를 꽂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글카를 꽂을 때는 글카 바로 밑에 있는 M2 소켓은 뜨거워요. 그래서 공평하게 비교를 하려면 글카가 없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인텔은 그게 가능하죠.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근데 또 먼지가
사실 저는 제가 덕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들이 보면 덕후죠. 이쪽에도 한참 쌓여져 있어요. 저는 한 레벨 5나 레벨 6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만렙 덕후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저거죠, 저거. 저는 만렙은 아니지만 이건 가지고 있어요. 위에부터 980 프로 1테라, PM981A 1테라, 크루셜 P5 500기가, 그때 인텔 스스디 6이었나? 1테라짜리 그겁니다.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때 테스트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얘네들도 달아주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결과입니다. 6개를 한꺼번에 돌렸지만 이렇게 4개랑 이렇게 2개가 서로 비교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얘네들은 USB에 꽂아서 쓰는 애들입니다. 이 SSD 4종 비교는 당연히 980 프로가 압도적입니다. 얘는 PCI 4.0 기반이고 나머지 3개는 3.0 기반이기 때문에 차이가 꽤 큽니다. 나머지 3개 중에서는 얘는 또 QLC예요. 얘네 둘이 제대로 붙어볼 만한 애들이죠. 981A와 P5의 비교는 항목별로 거의 다 똑같은데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단일 파일 쓰기예요. 시퀀스나 랜덤이나 단일 파일 쓰기는 981A가 조금 앞섭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981A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가격이나 AS 면에서는 P5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보는 법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 위에 거 2줄이 순차 읽기 순차 쓰기입니다. 파일이 이렇게 쭈루룩 줄 서 있는 거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읽고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파일 여러 개를 동시에 읽고 쓰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파일 한 개만 가지고 순차적으로 읽고 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Q8이 파일 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MB짜리 파일 8개를 가지고 동시에 쓰고 읽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은 파일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런 순차 읽기 쓰기는 저장 매체로 쓸 때 파일 복사나 기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은 랜덤 읽기 랜덤 쓰기예요. 줄 서 있는 파일들을 순서대로 읽거나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랜덤 읽기 쓰기가 프로그램 실행이나 윈도우 부팅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감 속도랑 상관이 있는 거는 랜덤 읽기 랜덤 쓰기예요. 그래서 위에 2줄이 저장 매체로 쓸 때 속도랑 상관이 있고요. 아래 2줄은 C로 쓸 때 체감 속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장 SSD는 C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성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원래 스펙상으로는 1테라짜리 읽기 성능이 최대 540메가까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펙만큼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속도 차이가 상당하죠. 그냥 처음부터 이거 쓰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거 쓰다가 이거 쓰려면 승질나서 못 써요. 얘는 일반 SATA 방식의 SSD랑 비교해도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퀀스 쪽은 오히려 얘가 잘 나오고요. 랜덤 쪽에서만 약간 처지는 정도예요. 그 다음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돌리고 나서의 온도 비교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2개가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이 낸드 플래시 온도고요. 두 번째 줄이 컨트롤러의 온도입니다. 저장 공간이 각각 이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한 거고요.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 980 프로 온도가 잘못돼가지고 얘 하나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이 온도인데요. 얘가 나중에 분해할 때 보니까 이 방열판에 비닐을 안 벗겼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비교해봤습니다. 요거 두 개는 둘 다 방열판을 달고 돌린 거예요. 얘는 비닐을 제거한 거고 얘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온도입니다. 이건 아예 방열판 없이 그냥 재본 거예요. 재밌는 건 저는 지금까지 방열판에 비닐을 제거 안 하면 방열판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온도가 높게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비닐을 제거 안 해도 방열판이 달려있는 게 낫습니다. 방열판이 아예 없으면 거의 8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비닐을 안 뜯더라도 달려만 있으면 70도까지는 안 넘습니다. 당연히 방열판 달고 비닐 제거한 게 온도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의 온도 센서는 이 중에서는 얘네 둘만 달려있어가지고 비교 의미가 크게 없고요. 첫 번째 줄의 랜드 온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SSD는 인텔의 665P가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성능도 제일 낮죠. 뭐 어쨌든 방열판 달았을 때 이 정도 온도라면 온도로 인한 속도 저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HDD가 온도가 더 낮긴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근본적인 구조도 다르고 성능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 비교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외장 SSD하고 HDD는 이 정도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루셜 X6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비교한 나머지 제품들 중에서는 딱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외장 저장 장치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얘는 HDD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얘랑 비교가 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레벨이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얘랑 경쟁하는 외장 SSD에 해당하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크루셜 X6가 돋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NVMe 방식을 사용하는 외장 SSD는 얘보다 빠른 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또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장 SSD 전체를 놓고 봐도 무게면에서는 X6가 제일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제가 다나와 인기 상품 순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찾아봤는데요. 얘보다 가벼운 애는 리뷰안에서 나온 UX550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속도, 무게를 포함한 사용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경쟁력이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꽃이 질 때면 오버클럭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게 또 어디서 새끼를 베가지고. 야, 응? 너 남자친구 어딨어? 이 배가 산만해졌어. 너 새끼 어디다 날 거야? 응? 새끼 묵었어? 도와줘 뭐? 이왕 여기에서 젖 먹어. 여기서 젖 먹어. 이것들이 젖을 먹어. 여기 있잖아. 여기 젖. 일로와. 여기 있잖아 젖이.